시황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시장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주식 내비게이터 신강섭 전문가와 2부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잘 쉬셨나요? 쉬는 시간 동안? 네네. 물도 한잔 먹고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시작해야 되겠네요. 네. 여러분들 1부에서도 잘 보셨죠? 정말 열정적으로 시장을 분석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04개 꼭 입력하시고요. 오늘 또 종목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1부에 이어서 못다한 이슈들 마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요즘에 수주 소식이 계속 나오면서 조선주들도 계속 꿈틀대고 있어요. 네네네. 네, 조선주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조선주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게 보이고요. 네, 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제 그 조선주가 조선주 대장이지만 현대미포조선이에요. 네. 예, 현대미포조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회사들은 이제 뭐 LNG선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큰 배에 대한 수주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시장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수주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고 아니면 수주가 나와도 이제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면서 조선주들이 계속 못 가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좀 보니까 현대미포조선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크선을 만드는 회사 중에는 이제 가장 큰 회사죠. 현대중공업 계열 회사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런 어떤 물동량들이 이제 늘어날 게 예상되다 보니까 이제 이 벌크선을 만드는 현대미포조선이 수주를 받고 나서도 뭐 저가 수주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수익성이나 이런 게 괜찮다라는 어떤 시장의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주가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조선주 중에는 이 회사가 가장 탑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철강주나 뭐 그런 어떤 그런 여러 경기가 좋아지면 오를 만한 주식들 중에도 항상 조선주는 빠지지 않고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강국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좀 현대미포조선은 조금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선주들이 또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이게 추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계속 오를 수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가격도 뭐 비싸지 않고 5만 원, 6만 원대에 있다 보니까 현대미포조선은 조금 매수를 해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조선해양 한번 보시면 한국조선해양도 한번 보여드리면 한국조선해양은 아직 고점을 못 넘었어요. 현대미포조선은 지금 고점을 넘고 가고 있는데 이 한국조선해양은 이슈가 있어요. 이게 대우조선해양이라는 회사하고 이게 그 합병이 예정돼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이랑 한국조선해양이랑 합병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통과가 됐는데 이게 다른 6개 국가에서 전부 동의를 해야 되고요. 이게 유럽에서 지금 멈춰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합병을 통과시켜 주는 게 지금 이미 나왔어야 됐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으면서 좀 그런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 한국조선해양이랑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둘 다 지금 좀 잘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예전 같으면은 이 한국조선해양이 이게 5만 원, 뭐 4만 원, 5만 원 뭐 이 정도 권역에 있다가 거의 망할 뻔했어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회사랑 합병을 해갖고 조금 끌고 가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예전에 여기에 있던 주식이 지금 여기에 와 있죠. 예, 이게 지금 이때 당시에 이 삼성중공업이 조선 호황이었을 때 이때 이 주식이 6,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하면은 시장에서 아무도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았겠지만 이게 이 업종 자체가 좀 이런 어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할인이 되면서 여기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는데 앞으로 상황들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일단은 조선주를 보더라도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에서 제일 강한 종목만 보자. 일단 네. 현대 미포조선 좀 유심히 보시면서 요거 보시면서 조금 약간 조선주에 대한 어떤 상황들의 대응을 요 종목 위주로 조금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시장에서 강한 종목만 보자. 조선주들 중에서도 대장주인 현대미포조선을 주목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쿠팡이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미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이제 네. 또 마켓컬리도 미증시 상장한다는 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세 보였거든요. 네. 네, 보시면 와 KC피드가 오늘 상한가 진입하고 네. 우양 ECS 뭐 4%대 오름세 보이고 하는데요. 네네네. 마켓컬리 관련주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접근을? 일단은 이 중에서 조금 약간 선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KC피드나 아니면 흥국 F&B 뭐 이런 종목들은 네. 실제적으로 꼭 마켓 컬리가 아니어도 계속적으로 그런 식료품을 납품하는 이런 어떤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커머스 시장이 좀 커진다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식료품을 납품하고 이런 부분에 회사의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되니까 올라가는 것 같고요. 저는 DSC 인베스트먼트나 저런 어떤 창투사 회사들도 지금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을 좀 옥석을 조금 가릴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네. 흥국 F&B 한번 볼게요. 흥국 F&B가 지금 흥국 F&B 흐름이 조금 괜찮은데 조금 약간 지금 현재는 조금 위에서 전날의 상한가로 인해서 조금 위에서 이제 매물이 쏟아지면서 좀 터졌어요. 좀 이제 터져서 좀 기술적으로 조금 접근하기가 조금 약간 애매한 자리이긴 한데요. KC피드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신선하게 올라가서 조금 올라가서 오늘 거의 이제 그 점상한가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조금 센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걸 추격해서 보기보다는 좀 조정을 받는 시간을 조금 기다려 보면서 이커머스 시장이 앞으로 티몬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아니면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리고 또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그 이베이 코리아 매각 이슈도 있어요. 이베이 코리아 옥션이랑 G마켓을 매각을 하는데 그게 좀 약간 지금 흥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신세계하고 네이버하고 지분을 수합하면서 이제 신세계는 그걸 인수할 필요가 없어졌고 약간 흥행이 조금 떨어지면서 그걸 어디서 가져갈 거냐, 뭐 롯데에서 가져갈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커머스 시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코로나가 지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 좀 핫하고 하다 보니까 그 이커머스에 좀 납품하는 이런 업체들은 조금 그쪽 시장이 좀 커지면서 사람들의 습관이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을 것이다. 뭐 장을 볼 때 예전에 마트를 갔던 그런 사람들이 이커머스로 이제 많이 옮겨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이마트로 가거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 습관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약간 시장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켓컬리가 거기에 한 번 더 약간 슈팅을 한번 걸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조금 장기적으로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켓컬리 관련주들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쿠팡 상장으로 마켓컬리 같은 이커머스 시장이 재조명되는 건 알겠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네네네. 마켓컬리뿐만 아니라 요즘에 크래프톤, 야놀자, 스마트 스터디까지도 해외 상장이 거론되고 있어요. 네네네. 이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일단은 유행처럼 또 해외 상장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쿠팡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이제 업체들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네. 이제 좀 가급적이면 우리나라에 상장을 해서 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좀 그런 어떤 발전이 더 되고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굉장히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서 네. 그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회사가 없어요. 주식을 하기에 투자하기에 좋은 회사가 뭐 배터리면 배터리, 자동차면 자동차, 화학, 조선, 철강 뭐 없는 게 없잖아요. 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산업군들이 많이 이렇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만들어 오면서 여러 회사들이 모두가 다 노력한 결과고 예전에 그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했으면 할 수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나라에서도 조금 우리나라에 상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스닥에 상장했으면 쿠팡보다 훨씬 더 많은 밸류를 받았겠죠. 근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좀 작은 회사들이 좀 약간 쿠팡 제2의 쿠팡이 되고 싶다 이런 네.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쿠팡에는 있고 그들에는 없는 게 있거든요. 손정이죠, 손정이. 네. 예, 손정이는 쿠팡에 본인이 지금 계속 적자를 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용감하게 투자를 했어요. 한 3조 정도까지 본인이 밀어넣고
1조 투자했는데 또 적자, 또 1조 더 해갖고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승부수를 던지고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본사도 미국에 만들어 놨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회사였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나스닥에 상장을 한 건데 마켓컬리나 뭐 어떤 다른 그런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가급적이면 우리나라에 상장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런 부분들의 상장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늘 창투사 관련주들이 많이 갔거든요. 창투사 관련주들도 한번 유행을 타면 좀 약간 그렇게 많이 오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주 AB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아주 AB 투자가 오늘 상한가에 갔는데 이 회사는 크래프톤의 또 이제 그 지분을 조금 갖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 이미 올라오고 있다가 또 마켓컬리로 한 번 더 터졌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창투사 이 주식을 바라는 게 아니라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이 그런 유행이 오면 좀 약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약간 선수들의 영역이긴 한데 약간 한번 지켜는 한번 보자. 그냥 경험상 대성창투도 한번 보여드리면 대성창투도 조금 약간 신선하게 지금 이제 시작하는 어떤 그런 단계에 있긴 한데요. 이 이슈가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크래프톤 관련주 그리고 야놀자 뭐 그런 어떤 것들이 상장을 할 때 그 회사들에 관련된 회사들만 너무 집중해서 보기보다 약간 창투사 쪽으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고요. SBI 인베스트먼트 지금 이 창투사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조금 약간 괜찮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기술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근데 물론 이 회사들이 실적이 아예 없는 회사들은 아닙니다. 보시면은 뭐 적자 회사들도 아니고요.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EPS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이번 기회에 그런 게 만약에 이거 저거 우후죽순 할 때 그 관련주들이 막 이거 들썩 저거 들썩 할 때 그걸 막 따라다니기보다는 약간 창투사 쪽 전반적인 것들의 어떤 걸 아우르고 있고 그런 유행이 있다면 이런 종목군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요거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죠. 좀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투사 쪽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2의 쿠팡 찾기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시장이지만 쿠팡은 마이다스의 손정희가 배경에 있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시장이 제2의 쿠팡을 찾아 나서고 있기는 한데 근데 오히려 쿠팡 관련주들을 조정을 받았어요. 이 관련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주식의 흥망성쇠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종목이든 다 마찬가지고 지금 주식을 이제 오래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대선 때 누구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관련 주식들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막 올라가는 게 아닌 것처럼 쿠팡 관련주들도 쿠팡이 그러면 상장을 딱 하고 나면 이 관련된 종목들이 다 그냥 막 큰 수익을 내면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매수를 했다가 이제 그 재료 소멸로 인해서 내려가는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도 백신이 나와서 들어갔다가 끌려 내려오고 그 뭐 바이넥스나 이수앱지스나 이런 것들처럼 러시아 뭐 그런 어떤 백신을 위탁 생산 계약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잠깐 반응이 나왔지만 그거를 이제부터 간다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끌려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 주식의 흥망성쇠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기대감에 오르고 재료가 이제 노출이 되면 또 어떤 종목들은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이런 재료들은 이제 소멸되는 형태를 띠고 갑자기 서프라이즈하게 어떤 그런 공급이 탁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되게 세게 가는 그게 이제 이수앱지스는 그런 서프라이즈로 갔었고 똑같은 종목인 바이넥스는 약간 가다가 다시 눌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주식의 흥망성쇠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동방 종목이고요. 이게 쿠팡으로 인해서 대장주로 올라왔던 종목이 이제 꺾이고 있는 거죠. 이제 흥망성쇠, 이제 쇠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쇠락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또 여기서 또 기술적으로 또 튀어오르거나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지는 해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고 좀 주식을 보시면 좋겠고요. KCT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측면에 있고요. 뭐 쇼박스, OTT 관련주, 쇼박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좀 이제 조정을 받고 있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쇼박스는 어쨌든 뭐 쿠팡으로 인해서 그렇게 크게 슈팅이 걸린 건 아니어서 일단은 좀 그런 흐름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쿠팡 관련주들 중에서도 조금 살아있는 거는 결제 관련주들은 꼭 쿠팡이 아니어도 조금 앞으로도 그런 이슈들이 또 계속 있다 보니까 당장 바로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날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 다른 동방이나 KCTC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관심을 갖고 볼 필요는 있는데 다른 종목군들은 조금 이제 좀 내려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다면 조금 이제 정리하는 마인드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쿠팡 관련주들. 재료가 좀 소멸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막상 쿠팡이 상장하면서 재료 소멸로 조정받는 쿠팡 관련주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명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